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03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유난히도 길고 차가웠다.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한 여자의 발걸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30을 갓 넘긴 그녀의 얼굴엔 세월보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지연은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낯설 만큼 정지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의 세 사람. 그 속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지연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흐릿하게 번진 잉크. 그 위엔 박선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편지의 첫 문장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한 문장이었다. 우리의 아이는 지연이로 자랐어요. 순간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을 수십 번이고 되뇌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의 아이.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아빠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우리의 아이.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낡은 브라운관 TV, 전화기, 오래된 수틀. 테이블 위엔 여전히 엄마의 손때가 묻은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이 지연에게는 마치 낯선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릴 적 엄마는 늘 조용했다. 다른 엄마들처럼 크게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이 유난히 진지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 사랑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숨겨야 했던 진실의 무게가 그 부드러운 손끝에 스며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편지를 쥔 채 앉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가 기억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엄마에게 묻고 싶었다.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엄마의 방 문이 열렸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영숙.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딸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랜 시간 감춰온 무덤이 열리는 듯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영숙은 그 편지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왜냐면 그 문장은 이미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은 그녀가 썼던 문장이었다. 20살이던 그 시절, 비 오는 날, 낡은 여관방 한 구석에서 그녀는 눈물로 그 문장을 적었다. 그땐 사랑만이 전부였다.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 박선우는 집안의 반대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그때 지연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함께 키우자 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거짓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그 거짓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진심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지연은 자랐고 그녀의 세상은 평범하게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그 평범함 속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탓했다. 내가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건 아닐까? 진실을 말하면 아이는 나를 용서할까? 그런 질문이 영숙을 밤마다 괴롭혔다. 그래서 그녀는 진실을 봉인했다. 사진을 숨기고 편지를 태우고 모든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 통의 편지만은 버리지 못했다. 그 편지는 그녀의 죄이자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오늘 그 편지가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돌아오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무서움이었다. 지연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엔 거짓이 없었다. 대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엄마가 왜 늘 그렇게 조용했는지를, 왜 자신에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말을 그토록 자주 했는지를. 그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주문이었다. 밤이 깊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엔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고 있는 그녀, 그 곁엔 늘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사진에도 엄마는 웃고 있지 않았다. 항상 어딘가 멍한 눈빛으로 카메라가 아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 속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비밀을 느꼈다. 엄마는 늘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 그 갇힌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 설날마다 찾아오던 한 남자. 항상 조용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 그가 선우 아저씨였다. 그는 자신을 조카라 불렀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지연은 그때를 떠올리며 숨이 막혔다. 그 모든 친절이 단순한 가족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미소가 묵혀둔 죄책감의 그림자였다면?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번졌다. 그 빛은 마치 지연의 눈물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인생을 생각했다. 사랑을 잃고 거짓으로 살아온 세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울었을까. 그녀는 조금씩 이해했다. 엄마의 침묵은 죄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 사랑,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었다. 새벽이 다가왔다. 비가 멎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지연은 커튼을 걷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죄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그녀는 작은 편지 한 통을 썼다. 엄마, 이제 다 이해해요. 사랑에도 죄에도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지연은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묘한 자유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듯 문을 닫았다. 그날 아침 영숙은 잠에서 깨어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엉성했지만 그 속엔 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읽고 나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은 매일같이 그 식탁에 두 잔의 차를 올려놓았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는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은 언젠가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의 비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픔이 아니었다. 용서의 소리였고 끝내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울림이었다.